네, 문화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뉴스를 가지고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중도일보의 한세화 기자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도일보 문화부 기자 한세화입니다. 지금 뭐 지역에서 한 기자님 활약이 대단하십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기사 하나하나가 굉장히 따끈따끈하고 무엇보다도 지역의 문화예술계의 핫한 뉴스들을 좀 많이 취재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아니에요. 제가 아직 올해 처음 이걸 추리를 맡게 돼서 아직 잘 모르고 아직도 배우는 중입니다. 이런 겸손함 속에 날카로움이 있는 우리 한세아 기자님 준비한 뉴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첫 번째 뉴스는 제가 지난 13일 날 썼던 대전 음악창작소 임대료만 1억 뭐 이런 내용으로 쓴 기사인데요. 그 제목을 보면 음악창작소 임대료만 1억 창작산실 취지태색 우려라는 제목으로 제가 썼습니다. 음악창작소, 대전 음악창작소 그동안 이제 지역에 대중음악 하시는 분들의 수건 사업이었는데 드디어 음악창작소가 설립되고 지금 이제 또 공사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논란의 핵심이 뭡니까? 대전 음악창작소 같은 경우가 전국에서 15번째로 지금 이제 설립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15번째면 좀 늦네요. 지금 특광역시에 다 이미 설립이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이 들어가는 자리가 옛날 대전 동구에 옛 대전극장 자리 지금 믹스페이스로 활용 중인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 3층, 지하 3층과 2층을 쓸 건데 이 건물이 개인 소유, 법인화된 개인 소유 임대 건물이에요. 민간 그냥 개인 건물을 지금 임차해서 음악창작소를 만들겠다는 거군요. 네, 민간 건물이다 보니까 다달이 월세를 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월세가 지금 추정하는 걸로는 800만 원 정도 한 달에. 그래서 1년이면 벌써 9,600, 한 1억 가까이 되는 돈이잖아요. 월세만. 그래서 또 5년 계약을, 그러니까 이게 또 뭐 10년, 20년도 아니고 5년 단기 계약을 했다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건물주는 그냥 일단 이 계약 하나로 5억은 버는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왜 임대료뿐만 아니라 임대료 하나만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임대료도 문제고 가장 큰 거는 임대료고. 5년 계약, 단기 계약이라는 것도 문제고. 5년이 끝났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음악 창작소를 만들려면 녹음실, 뭐 연습실,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공간이 필요한데 이 시에서는 지금 20억, 그러니까 국비 10억, 시비 10억에서 20억 가량을 돈을 투입을 해서 이거를 이제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원래 극장 자리니까 극장에 지금 500석짜리 그런 규모의 홀이 있어요. 공연장으로. 공연장으로 홀이 있는데 그 홀을 그대로 살려둔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지하 3층에는 홀이 있고 지하 2층에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이 공연장 층고가 높다 보니까 지하 2층까지 이게 먹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테두리 겉에 디귿자 테두리에만 이렇게 홀이 방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이거를 건립하겠다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분리된 2, 3층이 아니라 3층 공연장 위에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복층 개념으로 그렇게 2층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예당이나 이런 데 가면 2층 객석이 있고 객석이 있잖아요. 그런 형태와 비슷한데 그거를 그대로 둔 상태로 리모델링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럼 500석에서 뭔가 공연이 이루어질 때 여기는 시끄러워가지고 아무 작업도 못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역 음악, 뭐 대중음악 예술인들이 이 공간을 세로로 나누든 가로로 나누든 좀 쪼개서 이거를 분할을 해서 공연장을 100, 200석으로 줄이고 절반 이상으로 줄이고 나머지 공간을 연습실로 활용을 해보자 이렇게 논의를 했지만 지금 시에서는 뭐 그런 계획은 없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시의 입장은 일단은 자기들이 계획했던 기본 계획대로 좀 밀고 나가겠다. 그리고 20억 지금 예산 20억 가지고는 이제 어림이 없죠. 그러네. 공사비도 많이 들고. 자,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까지 열었네요. 그래서 이제 다녀오셨죠? 그래서 기자회견을 또 열어서 후속으로 지난 17일 날 제가 썼습니다 기사를. 그래서 그날 분위기가 어땠어요? 그날 대전에 이제 금강일보 포함해서
사사 기자 중에서 이제 금강일보는 이제 오지 못하시고 예. 저랑 이제 대전일보랑 충청투데이 기자가 이제 오셨고 네. 그때 이제 음악 예술인들 지역 예술인들이죠. 음악뿐 아니라 모든 토탈에서 12명 정도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그 부지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관계기관 예를 들어 뭐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나 대전시에서는 아무도 안 오셨나요? 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 뭔가 좀 자꾸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날 분위기가 격앙됐겠네요. 분위기가 기자회견 전에 네. 이들 예술인들끼리 나 말리지 마라 막 이런 말도 이제 농담 삼아 오가기도 하고 나 오늘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어떤 그런 이제 그런 말이 농담 삼아 오갈 정도로 이제 그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정말 아주 결심을 하고 나오시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속위에 경일기라고 하듯이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네. 무시받는 느낌 뭐 이런 그렇죠. 감정적으로 좀 고조가 되고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래서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음악 예술인들은 이제 화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예술의 전당이나 다른 클래식 공연 뭐 연주국악은 마찬가지지만 네. 다른 장르의 음악 공연장은 이미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있는데 대중음악 이제 그런 어떤 창작의 산실로서 이제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늦은 것도 늦은 거 뭐 좀 속상하지만 네. 근데 늦은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음악인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 그래놓고서는 그 작년 10월부터 토론회 어떤 뭐 그런 거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예.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된다는 거에 아주 분노하고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완전히 깨졌고 이제 불신을 넘어서 네.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제는 좀 투쟁을 하겠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네, 그래서 이제 그 민예총 박홍순 그 사무처장님 이제 그분이 필두로 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결성이 된 건데 그분은 지금 이거를 뭐 공연장을 반 나누든 어쩌든 그거 다 필요 없고 이쪽 입장에서는 이 장소를 옮겨달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거를 집회를 하겠다. 네, 지금 강경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이게 지금 4월에 이제 관련 공모사업에 대한 2월에 신청을 해서 4월에 이제 예산까지 내려온 마당에 웬만하면 6월 말쯤에 이제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많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무엇보다 이 속상해요.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약자 아니겠습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는데 이런 마음들을 좀 헤아려서 행정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네요. 네. 예. 자, 두 번째 뉴스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뉴스는 그 지난달 25일 날 그 대전 시립 오페라단 창단 관련해서 그 방안에 대해서 정책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이제 한번 기사를 썼어요. 오늘은 다 한 기자님이 쓴 기사 중심으로 브리핑이 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좋은 현상이에요. 제가 잘 알고 있기에. 네. 자, 기사 내용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오페라단 제목을 보면 대전 시립 오페라단 창단 본격 시동. 공약 지키기 졸속 추진 우려라고 돼 있고 좀 비판적인데요 타이틀부터가. 어떤 게 졸속입니까? 이게 지금 논의가 갑자기 불거진 이유가 물론 그동안에 뭐 10년 전서부터 계속 말이 나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허태정 그 민선 7기 지금 임기를 1년을 채 남겨주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내년 6월 10일 날인가요? 선거일이죠. 그 상태에서 지난 3월 24일 날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 문화도시의 품격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대전 시립오페라단 창단이 필요합니다를 주제로 그 질의가 이루어졌고 그때 이제 허태정 시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는 일부터 시작이 됐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허태정 시장 민선 7기 문화 분야의 공약이었는데 3월달 들어서 왜 이게 추진이 안 되냐 이제 의회에서 조금 그런 어떤 질의가 오니까 허 시장께서 본인 입으로 추진하겠다 조속히 추진하겠다 이렇게 된 거네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허태정 시장께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시립오페라단이 창단되고 시립오페라단으로서 공연이 이루어져서 질 높은 오페라 공연과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에서는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은 네. 아직 지역 예술계에서조차 조율이 안 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예. 시립 오페라단 창단 자체를 놓고 지금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창단 자체요? 네. 뭔가 창단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좋다고 보여질 수 있겠지만 예. 창단이 되면 이거를 이제 그 토론회 그 발제를 하신 양기철 충청 오페라단 당장님 이제 그 의견에 의하면 예. 이거를 작품 중심제로 그 단원을 그러니까 객원 단원을 써서 공연을 올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 대전 여건 실정상 그 오페라단보다는 음악 전용홀이 더 급하지 않냐. 아하. 예, 이런 이제 문화계에서는 그렇게 예. 이제 얘기도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작품 중심제로 해도 제대로 된 오페라를 올릴 공연장도 네. 인프라도 부족하고 또 작품 중심제를 하면은 사실은 상임 단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작품에 따라서 또 오디션을 봐서 캐스팅하는 형태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누가 좋냐? 누가 혜택을 받냐?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논란이 되고 있고. 예술 감독만 좋겠네. 예술 감독만.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지금 현재 있는 민간 오페라단에서 다 독식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아하, 지금 그래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버텨왔던 네. 민간 오페라단이 쉽게 말해서 돌려먹기 하겠다. 자기들끼리 그렇죠. 이런 우려가 있다. 네,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예, 그럴 수도 있답니다. 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뭐 저희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려의 한 주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시립 오페라단도 그렇게 되면 하반기 때는 스타트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양기철 충청 오페라단 당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이 오페라단 창단을 이제 추진하려는 그런 그 입장에서는 올 11월달에 창단 기념 공연을 열겠다. 아, 벌써부터요? 네, 이미 그거가 이제 논의가 됐고 올 초에 논의가 됐고 그래서 이제 창단은 반드시 돼야 된다. 임기 내야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양기철 단장은 충청 오페라단이 당진에 있는 단체인데 왜 당진에 있는 단체가 대전에 와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오페라단 설립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글쎄요. 오히려 이런 부분이 되면은 지역에서 클래식 분야에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이 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얼핏 드네요, 저는. 네. 자, 세 번째 뉴스로 가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 자, 제가 이걸 지금 오늘 녹화하는 오늘 제가 기사를 쓰고 온 내용이에요. 네, 아주 따끈따끈한 거죠. 따끈따끈하네요. 네, 내일 신문에 나올.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이 방송이 지금 내일 모레 오픈된다고 알고 있는데. 내일 저녁에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기사가 먼저 뜨겠네요. 네. 근데 방송은 우리가 먼저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제 옛 충남도청사 부지가 내달 그러니까 7월 1일자로 문체부로 이관됩니다. 아, 그래요? 네, 문체부로 이관되면서 이제 문체부에서 이제 활용 방안을 놓고 고민을 당연히 하잖아요. 하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는 그런 일환으로 지난 11일 날 서울에서 그런 이제 그 어떤 전문가 협의체로 구성된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그런 자문위원단들이 논의를 했어요. 1차 회의를 열었어요. 문체부 주관에서 했는데 거기서 자문위원단들은 여기를 당연히 미술과 이제 과학이로시니까 과학과 융합된 그런 어떤 미술 기관을 유치하자 이렇게 논의가 된 걸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문체부 입장은 여기에 문화예술인재개발원을 건립을 하고 싶다. 문화예술인재개발원? 예, 그러니까 연수원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지금 문체부 소속 이제 그런 부지구 땅이니까 자기네들 필요한 대로 쓰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필요하니까 이제 연수원이 어딘가에 지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짓겠다고 해서 이제 논란이 된 거죠. 지역 미술계가 이제 반발하고 나선 거죠. 아니 충남도청의 어떤 상징성도 있고 그동안 원도심의 활성화의 핵심 공간인데 거기에 연수원으로 활용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연수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제가 이제 들었고, 그 건립이 어떤 지금 이제 그 도청사가 보면 본관과 별관으로 나눠 있잖아요, 크게. 그렇죠. 지금 별관은 시민대학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제 본관은
근현대사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까지 범위를 이제 그 할애를 해서 이제 그 연수원을 질지까지는 아직 논의 중인 걸로 알려졌고요. 네. 연수원을 짓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으로 일단.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 대전시에서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건 아니잖아요. 문체부 네. 지금 계획이니까.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건 없고요. 그러니까 그 문체부 자문회의 때 대전시 이제 문화예술정책과 관계자들이 네. 이제 참여를 해서 그런 얘기를 들은 거고, 네,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자문위원회에 그러면은 대전시 관계자가 포함된 자문회의를 했다는 건데 네. 거기에서는 전문미술관, 과학융합된 전문미술관으로 좀 건립하는 게 어떠냐. 그러나 문체부 입장은 문화예술 인재개발원이라는 연수원을 짓겠다. 네. 자, 따끈따끈한 뉴스긴 한데 네. 이것도 지역에서 만만치 않겠는데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예. 그 문체부는 지금 이렇게 지역의 어떤 그런 반발 논란을 감수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말도 이제 있더라고요. 당연히 논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네. 우리는 필요한 걸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 또 있는 걸로 알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정확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그렇죠. 공식적인 게 일단 아니기 오늘 때문에. 이제 첫 특보라고 하네, 속보라고 하네. 네. 이런 기사를 또 어떻게 잘 낚아 오셨는데 능력자신데 이게 이제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데 뭐 요즘은 뭐 문화자치 문화분권 뭐 지역 중심의 뭐 지방 정부 어쩌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중앙 정부의 생각은 본인들이 갑인 거예요. 예. 네, 아무래도 예. 이게 내일 기사죠? 내일 저희 신문에 이제 예. 나올 예정입니다. 예. 어디에 나옵니까? 일면에 나옵니다. 일명 기사입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네. 일면에 잡혀 있더라고요. 축하합니다. 예. 아유, 근데 저는 이제 이 기사를 쓴 이제 그 이제 취지가 예. 논란을 조장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지역민들이 지역 대전 시민들이 힘을 하나로 목소리를 내서 이거를 좀 유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작년 2월부터 지금 대전시가 국립 대전 미술관 네. 건립을 지금 카드로 꺼내서 계속 이걸 추진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무래도 지금 위치상으로 그 네. 도청사 위치를 잘 아시겠지만 예. 대전역하고 일직선으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도심의 상징적인 건물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등록문화재 제18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본관의 건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를 이런 건물이 있는 부지에 어떤 한 기관의 연수원이나 기관의 시설물이 들어온다는 자체가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이제 말씀대로 국립미술관 그 대전시 입장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검토 의견을 제가 이제 봤더니 일단은 국립미술관이 들어오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국립미술관 규모에 맞게끔 그 규모가 큰 작품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술관은 대부분 층고가 높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현대미술은 더 그렇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퍼포먼스가 강한 작품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수장고가 네. 전시관보다 두세 배 더 커야 되는데 수장고에 대한 대안이 또 없다는 거예요. 밑으로 땅을 지하로 땅을 파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결국은 이제 문체부에서는 미술관은 안 된다. 연수원 짓자. 이렇게 가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논의가 이제 지난 11일 날 첫 회의가 이제 이루어진 거고요. 내달 초에는 도청사에서 이제 논의가 또 2차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달에요? 예. 그래서 10월까지 5번 논의를 하겠대요. 이런 자문회의를. 아하. 예, 그렇게 논의가 된 상태고 지금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 이거에 맞물려 가지고 지금 이건희 컬렉션의 그 컬렉션 중에서 네. 이육로 작품이 11점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게 그게 지금 광주시립미술관을 넘어갔거든요. 지난 4월에. 4월에 넘어갔어요? 네, 이미 넘어갔고 아하. 지금 이달 말부터 8월 15일까지 전시를 앞두고 있어요. 광주시립미술관에서는. 이육로 작품을요? 그러니까 이육로를 포함해서 뭐 김환기 작가 몇 작가 30점을 지금 받았는 기증 받았거든요. 광주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이달 말부터 8월 15일까지 전시를 앞두고 있어요. 지금. 야. 그래서 이런 것과 맞물려서 좀 대전 문화 소외지로 이렇게 좀 치부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뭐 제가 뭐 더 확대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저희 시민들도 많이 관심 가져야 되고요. 또 우리 문화예술 영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오늘 문화브리핑 처음 브리핑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너무 떨리고 너무 어색하고
못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부터 더 따끈따끈한 뉴스로 찾아뵀으면 하는 소망이 있고요. 또 찾아요? 오늘 감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